에드브릭스도 IJWorks나 어떤 에드팟폰과 별개로 에드브릭스만을 사용하는 광고주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서드파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서드파티 어트리뷰션 툴을 많이 사용하게 됐느냐라는 건 확실히 최근 1, 2년에 눈에 띄게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거고, 한 가지 이유는 저는 그냥 저희 업계가 성숙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인모비 있을 때는 인모비 에드트래커라는 인하우스 트래킹 툴을 제공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현재는 이거는 전문적으로 하는 서드파티들과 연계를 해서 해야겠구나. 내 리소스는 매체 비즈니스를 하는데 집중을 해야겠구나라는 걸 터득을 한 거고, 최근 작년 9월 15일부로 트래킹 비즈니스를 종료한 업체가 하나 있어요. 에드엑스라는 곳인데, 크리테오라는 매체가 트래킹 툴을 인수를 했지만 결국은 서비스를 종료를 했죠. 근데 이런 모든 과정들이 어트리뷰션이라는 건 분명히 해야 되는데, 누가 이거를 잘 제공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여러 어떤 플레이어들이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이거는 서드파티가 제공해야 된다는 거에 어느 정도 수렴이 되는 것 같고, 한 가지 제가 반가운 거는 예전엔 이거를 왜 돈 주고 써라고만 생각하시던 분들도 이거는 내가 매체를 사거나 에이전시를 사용을 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주는 밸류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안 죽으려면은 돈을 주고라도 써야겠다라는 인식이 생긴 거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트래킹 솔루션에 대한 니즈는 되게 커진 것 같은데요. 지금 계시는 에드브릭스 서비스 때문에 사실 다 글로벌에서 온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쨌거나 이제 글로벌에서 좀 더 많이 활성화되고 국내는 아직까지는 조금 덜 활성화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에 대한 것은 많이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런 걸 좀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서비스에서 혹시 뭔가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것들이 있는지, 좀 국내에 특화된 그런 지원 서비스나 아니면 혜택이 있으면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혹시 이거는 사전에 협의된 질문이 아니라서요. 있으신가요? 굉장히 현실적인 엑스플레이어 말씀 하나 드릴게요. 가뜩이나 마켓이 작은데 어트리뷰션 툴을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는 한국이 많이 뒤처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생각하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떠세요? 다른 회사 서비스보다는 국내에 이런 트래킹 솔루션에 대해서 이런 교육도 괜찮을 것 같고요. 편하게 지원해 주시는 혜택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좋으실 것 같거든요. 그건 없는 걸로. 사실 그 기능적인 부분들은 다 기본적으로 다 비슷하게 제공이 되니까, 어쨌든 한국의 솔루션도 해외 솔루션이든 국내 솔루션이든 어쨌든 담당자분들이 계시고, 사실 마케터분들이 제일 곤혹스러워하시는 거는 이게 개발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SDK를 앱에 달아서 그 클라이언트에 작업을 한 다음에 앱을 업데이트를 하고, 업데이트를 되면 그게 제대로 되는지 확인을 하고, 이 과정이 사실은 마케터분들, 특히 이제 이런 솔루션을 처음으로 접하는 마케터분들 입장에서 약간 외계어처럼 들려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막 자꾸 커뮤니케이션 자꾸 핑퐁하고, 이제 그럴 때 이제 여기 계신 다른 툴들도 이제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겠지만 어떤 기술적인 어떤 서포트를 이제 한국어로 제공해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네,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네, 그런 부분들도 이제 한국에 많이 이제 지사분들이 세팅이 되시면서, 지사 세팅이 되면서 이제 오히려 저희가 고객분들에게 더 좀 친근하게, 좀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이건 비공식적인 건데 되게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앱스플라이어가 한 달에 트래킹을 하는 신규 앱 설치가 8억 건입니다. 그리고 매체도 1,500곳 이상이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어떤 빅게임 앱이라도 좋고
좋고 DMM이라도 좋고 당장 중국을 찍어서라도 내가 중국을 가는데 어떤 매체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저희가 본업은 아니지만 저희한테 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고 소개해드리고 컨택을 드리고 하는 일은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 본업이 아니기 때문에 무료로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어떤 글로벌 업체가 국내에 와서 생태계에 있는 모든 이렇게 플레이어들, 주요하게는 광고주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희가 아까 서비스 소개를 10분밖에 안 드려가지고 뭔가 자기소개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뭔가 시간이 좀 부족했을 것 같은데요. 좀 각사 서비스에 어떻게 보면 가장 궁금하신 것은 어떤 특장점들이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한두 개 정도만 꼽아서 우리 트래킹 솔루션은 뭐 타사 서비스 대비 뭐 이런 게 좋다고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뭐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또 해주셔도 좋고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순서는 네, 김민성 대표님. 네. 뭐 저희 소개는 아까 11분 안에 다 초약해서 드렸고요. 특별히 설명을 정리해서 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트래킹 서비스가 어떻게 보면 뭐 트래킹 서비스가 저희 2009년도에 출시를 했는데 이제는 전체적인 마케팅의 한 부분의 서비스가 되어버렸고요. 거기에 추가로 어떻게 하면 앱 내의 활동까지 더 많은 것들을 읽을까, 그 읽은 것 갖고 유저와 어떻게 소통하고 인터랙션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뭐 아까 설명드린 그 외에 트래킹을 이외에 자연적으로 들어온 자연 유입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관리시장을 통해서 들어오는가, 이렇게 뭉친 데이터는 뭐 마케터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표현하고 관리하고 리포팅할 수 있을까라는 BI까지 제공해 드린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트래킹이랑 이제 애트리션 안에서 저희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리타겟팅하는 측정에서 사실 이제 계속 진화하고 있는 건데, 리타겟팅에 올해부터 이제 관심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리타겟팅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제 솔루션도 저희 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저희가 조금 특화해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모든 솔루션들이 다 한 점으로, 다 한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석을 하고 그거를 뭔가 필터링을 했으면, 그래서 이 그룹, 이 유저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애드아이디를 가진 이 디바이스에게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시점이 이제 작년 중반부터 시작이 됐고, 저희도 이제 그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푸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뭐 운영 관점, 아니면 아예 저희는 그냥 저희가 네트워크 그 미디어 매체를 저희가 묶어버렸거든요. 저희 DSP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DMP라고 볼 수 있는 애드브릭스가 데이터를 공급을 해주고, 본인들의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다시 저희 솔루션 안에서 몇 번의 클릭 내지는 몇 번의 커뮤니케이션만으로 어떤 추가적인 작업 없이 뭐 리타겟팅이라든지 오디언스 타겟팅, 뭐 인게이지먼트 마케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저희도 마찬가지로 액션의 관점에서 조금 특화된 부분들을 가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앱스플라이어는 어트리뷰션 오소리티라는 비전에 대해서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만 해도 잘 먹고 살 수 있다. 그래서 매체 혹은 에이전시하고는 금전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특징이에요. 여기 보시면 특징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앱스플라이어뿐 아니라 페이스북과 연동된 트래킹 솔루션, 페이스북과 연동됐다라는 어트리뷰션 툴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어트리뷰션을 하려면 결국 매체랑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매체로부터 데이터가 왔기 때문에 중복을 없앨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연동이 됐다라는 건 페이스북에서 데이터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 SDK 안 넣어도 돼요. 페이스북 SDK를 안 넣어도 페이스북 광고의 성과를 트래킹할 수 있다가 페이스북과 연동된 트래킹 툴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연동을 뭐 여러 가지
가지 이렇게 회사마다 이렇게 연동된 정도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곳은 페이스북에서 캠페인별로 비용 정보까지 가지고 와서 캠페인별, 즉 타겟팅별, 소재별, ROI나 CPI까지 엑스플라이어 UI에서 바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페이스북이 사실 광고주한테 직접으로 제공하지 않는 데이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페이스북에 어떤 타겟팅을 했고 어떤 소재를 썼을 때 어떤 디바이스를 가진 유저가 들어왔다는 데이터를 페이스북이 직접은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북과 연동된 트래킹 툴 솔루션은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제 자체가 이제 트래킹 솔루션하고 퍼포먼스 마케팅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좀 와닿게 들을 수 있는 거는 지금 같이 하시는 그 클라이언트 분들 중에서 이 트래킹 솔루션을 일단 잘 쓰는 분 그런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면 뭐 회사에 좀 안 밝히시더라도 뭐 트래킹 솔루션을 잘 쓰는 회사 이런 회사고 뭔가 이런 지표들을 잘 관리한다 뭐 편히 한번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아, 자꾸 저한테 이번에 순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제일 연락드려요. 아, 예. 제가 저도 갑자기 신경을 안 써가지고 순서를 이번에는 그러면 문주철 지사장님부터 예, 알겠습니다. 예. 생각의 시간이 제가 먼저 할게요. 예. 뭐 잘 쓴다 못 쓴다라는 개념이 있는데 뭐 특정 회사라는 개념보다는 잘 쓰는 데는요. 그러니까 트래킹이 데이터 분석이 마케팅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전부는 아니죠.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마케팅의 결과와 영향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케팅의 전부는 아니고 일부분이지만 이 일부분이 마케팅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생각인데 뭐 잘하는 회사라는 건 모르겠고요. 좀 조직화된 회사는 마케팅 부서 안에 있건 별개 공간에 유저만 모집하는 즉 트래킹만 사용하는 UA라고 해요. 유저 애퀴지션하는 팀과 사람이 별도로 있어요. 그게 뭐 마케팅 산하에 있건 마케터가 겸임을 하건 그건 상관이 없지만 유저를 모으는 사람들 UA 유저 애퀴지션하는 부서가 따로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이렇게 유입된 데이터를 확인하고 분석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러한 분석된 데이터를 다시 가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마케터는 되게 고귀하시고 또 더 큰 상상을 하시는 분들이고 어떻게 보면 UA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데이터와 숫자에 친밀감이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 회사가 잘하더라. 그렇게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잘하는 업체가 사실 좀 구분되거든요. 잘하는 업체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갖고 어떻게 ROI를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분들의 ROI는 사실 말 그대로 ROI 측정이에요. 그래서 이 매체에서 들어온 유저가 얼만큼 우리 앱에서 매출을 발생시켰는지에 대해서 계속 숫자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슬쿠엘에서 가장 뜨고 있는 직업 자체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계속 배우고 싶은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이제 잘하는 업체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직군을 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UA에서부터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이유 중에 하나는 UA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이제 매체들을 컨택을 해서 이제 각각의 매체들을 통해서 이제 트래킹 툴을 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전환율 보고 리포팅하고 이런 방식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은 회사일수록 사실 잘하는 업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도 같은 맥락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키맨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너무 바쁘세요. 일정도 너무 촉박하세요. 그래서
뭔가 좀 조금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좀 전망을 하시는 분, 그러니까 요걸 내가 분석 꼭지로 태그를 심으면 이걸 나중에 내가 리마케팅이나 혹은 오디언스 타겟팅 광고에 사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전반적인 관점을 좀 여유 있게 지켜보셔야 되는데 다른 업무들로 너무 이제 바쁘시다 보니까 일단 다른 건 모르겠고 일단 광고 집행해야 되니까 요거부터 하시죠 라고 하면 이제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축적될수록 그 숫자는 많아지는데 정작 별로 그렇게 쓸만한 데이터들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전체적인 관점에서 좀 여유 있게 이런 어떤 뭐 툴 관리라든지 뭐 데이터 관리라든지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 것들 조금 여유 있게 지켜보실 수 있는 어떤 팀에 혹은 뭐 유일한 어떤 부서 혹은 조직 혹은 담당자가 있으신 분들이 그 나중에 이제 데이터가 쌓이고 나서 그걸 활용할 시점이 되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조금 더 풍부하게 어떤 퍼포먼스 마케팅을 진행하실 수 있는 걸로 저는 많이 경험을 했었어요. 경쟁의 정글에서 본인의 혹은 자사의 전력과 내공이 노출되길 원하시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한 곳의 회사는 이노스파크라는 곳입니다. 히어로스카이, 드래곤 프렌즈 이런 게 있는 곳인데 여기 마케팅 팀에 이름 한 분이 계십니다. 계신데 저는 무슨 수학 박사과정 하시는 분 줄 알았어요. 매일 뭐 이렇게 데이터를 막 보시다가 데이터 이상합니다. 제 가설은 이거고 A 케이스 A면 이럴 것이고 B면은 이럴 것인데 이런 식으로 메일을 주세요. 근데 그분은 계속 물어요. 계속 묻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그분한테 질문 주시는 횟수로 과금을 했으면 근데 계속 물으시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계신 분들의 탑 5%에 들 정도로 각 매체가 리포팅하는 전환이라는 게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거를 바로바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 만큼 그리고 그분은 다른 회사도 가도 그 지식을 그대로 온음악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물어보는 습관이 중요한 것 같고 꼭 이공개가 아니라도 된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 재미있게 보고 있는 거는 저희가 중국 광고주가 굉장히 많아요. 중국에서 현재 구글 플레이 그로스 랭킹에서 눈에 보이는 게임 회사는 축구 빼고는 다 그냥 엑스플라이어라고 생각을 하셔도 거의 틀림이 없을 정도인데 환경적인 요인이 있어요. 중국에서 지사조차 없이 리모트로만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내가 어느 연예인을 쓰면은 이렇게 예능 프로그램에 걸려서 이렇게 대박이 날지 이런 거에 대한 센스는 전혀 없어요. 없는 대신 철저하게 리모트로 디지털 매체를 진성 유저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진성만 하는 건 아닙니다만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디지털 채널들을 어트리뷰션 툴을 굉장히 강하게 이제 활용을 하면서 리모트로 이런 걸 하는 거죠. 일본도 없고 일본 회사에 비해서는 중국 회사들이 이걸 굉장히 잘하고 있고 한 회사에서 최근에 이제 한국을 책임을 지게 된 중국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엑스플라이어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모든 채널은 중국에서 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에는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제약과 환경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게 오히려 어떤 어트리뷰션 툴을 잘 사용하는 어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것도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어쨌거나 이제 마케터 관점에서 뭔가 자체 팀이 있거나 아니면 좀 관심이 많은 개인이 있거나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까 전에 그 엑스플라이어 같은 경우에 소개해 주실 때 뭔가 그 서드파티 트래킹 솔루션 SK하고 페이스북 SK를 동시에 쓰지 말고 뭐 이런 뭔가 딱 요거는 꼭 기억하라고 하시는 이런 포인트를 하나씩 집어주셨는데요. 그래서 뭐 거기에 비추어서 퍼포먼스 마케팅을 뭐 잘 활용하는 거에 비추어가지고 뭔가 이거는 트래킹 솔루션 쓸 때 이거는 꼭 하셔라 라던가 아니면 이런 부분은 꼭 조심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뭐 원포인트 레슨처럼 하나씩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한 가지 더 있으신가요? 생각. 네, 이렇게 되면 사전에 준비되지 않으신 분이라서 네. 이광훈 팀장님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하나의 솔루션을 이제 사용을 시작하시게 되면 거기 계속해서 데이터가 누적이 돼요. 그거를 전환하는 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사실은 이용 중에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이나 어떤 계속 누적되는 그런 것들을 좀 연속성 있게 나중에 뭔가 데이터 추출을 하셨을 때 그런 것들을 왜냐면 이게 한 30개, 40개 정도 어떤 30줄, 40줄 정도 혹은 어떤 매체 관리하시게 되면 뭐 크게 문제는 없는데 많이 사용하시면 저희 같은 경우는 진짜 막 10,000개씩 넘어가게 이 매체 쪽에 어떤 그런 URL들을 발급받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사전에 뭔가 뭐 키워드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나중에 다운로드 받으셨을 때 뭔가 정리할 수 있는 어떤 규칙들을 세우시면서 어트리뷰션들, 그러니까 툴들마다 아마 그렇게 규칙들을 정하실 수 있는 혹은 다운로드 받으셨을 때 뭔가 정리하실 수 있는 어떤 기능들이 있을 거거든요. 태그라든지 그런 것들을 최초에 잘 설계를 해 놓으셔야 뭐 나중에 담당자가 바꾸신다거나 아니면 뭐 누가 퇴사하고 이어받으신다거나 뭐 이럴 때 이제 그런 단절 없이 연속성 있게 꾸준히 데이터를 잘 축적을 하시고 이제 분석하실 수 있고 어떤 유실된 어떤 염려들 없이 가져갈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려면 최초 설계를 잘 해놓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갑자기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민성 대표님. 네, 뭐 원포인트 레슨 감히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막 더하기 곱하기 하는데 미분적분 풀 수 없듯이 이게 어려워요. 마케팅 잘하고 이 데이터 어떻게 하면 활용 잘해서 하는 게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 과한 부분도 있지만 뭐 실리콘밸리에서 UA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같은 분들이 평균 연봉이 한 3억 정도 되거든요. 그만큼 가치를 하니까 그 정도 돈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뭐 레슨이라는 것보다는 그냥 우선은 뭐 나중에 그 데이터를 활용하시건 또 다시 들여다보시건 우선 데이터가 모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모으려면 이제 이러한 트래킹 툴을 통해서 데이터를 우선 모아놓으시고요. 이거를 뭐 아직은 마케팅 어떻게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없어도 모아놓으면 그 모아놓은 걸 갖고 분명히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모아놓으시고요. 측정을 하시라는 거죠. 관찰만 하시지 마시고 측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건 궁극적으로 뭐 어떠한 서비스를 내놓는다 하는 건 궁극적으로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기인하기 위해서 유저들이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 뭐 게임인 경우 레벨 1만 달성하고 구매할 수 있고요. 14를 달성하고 구매할 수 있고요. 그럼 그 과정이 뭔지 14를 달성하려면 회원가입을 해야 되고요. 회원가입을 하려면 앱을 설치해야 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레벨 1을 달성하려면 튜토리얼을 완성해야 되고요. 뭐 호텔 사이트 같은 경우는 부킹을 해야 또 그러니까 그 장바구니에 담아야 또 부킹을 하는 거고요. 그렇다시피 어떠한 포인트가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골 그게 뭐 구매건 어떤 건 그걸 먼저 생각하시고 그 포인트마다 기록을 해놓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먼저 담당자랑 친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개발 쪽 관련해서 이제 개발 서포트 하시는 분들이랑 친해지는 게 가장 좋거든요. 왜냐면 물어볼 때 조금 더 친해지면 더 친절하게 얘기해드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선생님들 이제 얘기를 잘 들으면 좋습니다. 퍼포먼스 마케팅이나 어트리뷰션 툴을 쓰는 거는 베이스예요. 기본입니다. 구멍이 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탑 플레이어들에 대해서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좀 낙관적인 생각이 안 들어요. 저는 해외에 그렇게 큰 업체들이 사이언티스트를 진짜 쓰겠죠. 칭화대 수학 박사학위들을 데려다 데이터 분석시키겠죠. 그러면은 나는 내 데이터를 어디까지 봐야 할지 그 분수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선을 정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나머지 리소스, 내가 만약에 마케팅 팀장이면 부문장이다,
이 인원은 베이스를 깔고 구멍 나지 않게 하는 거를 하고 다른 거는 내가 어떻게 해서 진짜 크로스 해킹을 할 것이냐. 돈 주면 쓸 수 있는 매체만 잡고 있으면 크로스 해킹 안 되죠. 나보다 돈 많은 애가 분명 나보다 앞에 가겠죠. 그래서 그 리소스, 그 시간, 그 분배를 어떻게 하느냐를 스스로 정하고 가는 게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좀 여기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의 좀 질문도 받고 싶은데요. 아마 뭐 광고주 분들도 계실 거고, 뭐 대행사에서 오신 분들, 또 마케터, 아니면 뭐 이런 매체에서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뭐 평소에 좀 궁금하신 부분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궁금하실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좀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좀 넘겨서 질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모델. 네, 안녕하세요. 파티게임즈의 이정민이라고 하고요. 좀 전에 엑스프라이어 쪽에서 페이스북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잖아요. 업체주님 얘기하시면서. 그것처럼 다른 솔루션 툴에서도 매체들이 가장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 매체들이 하나씩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게임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퍼블리셔라서 연마다 런칭하는 게임이 다르고 뭐 RPG라든지 SNG라든지 다른 성향의 게임들을 런칭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마케팅 매체로서 써야 하는 그 매체들이 있는데 이 장르가 다른 게임이면 그 매체로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사실 솔루션 툴을 2개를 기본으로 지금 마케팅 솔루션 툴을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다들 잘 사용하시는 에드브릭스가 있고요. 아무래도 국내에 최적화가 되어 있고 저희가 국내를 이제 집중으로 마케팅을 제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부분인데 계속 저희가 매체를 사용을 하면서 데이터를 보면 까보면 까볼수록 판단을 할 때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매체가 얼마만큼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지가 저희가 솔루션 선택할 때 조금 고민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각 솔루션마다 우리는 이 부분은 정말 최적화가 잘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질문은 이제 전체적으로 다 답변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요시 자체는 이제 어떤 매체들과 또 이게 최적화를 하기에 뭔가 어떤 지원을 한다거나 큰 틀에서 말씀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반대로.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그 서드파티 트래킹 솔루션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건지 매체에 대해서 질문. 솔루션에 대해서요. 저희가 어찌됐건 마케팅을 하다 보면 트래킹을 하고 효율 측정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광고 비용을 많이 써서 모든 매체에 광고를 진행을 하면 좋겠지만 효율을 따지고 로아스나 이런 부분을 따지기 때문에 일부 매체만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툴마다 엑스플라이어는 지금 페이스북 연동이 돼서 전체적으로 어트리뷰션이 잘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툴마다 최적화되어 있는 매체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않은 것 같고 광고주의 니즈가 있으면 서드파티 트래킹 툴은 매체와 연동을 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니즈는 서드파티 트래킹 툴에서 오는 것이라기보다는 매체한테서 와요. 매체가 더 잘하고 싶기 때문에 트래킹 툴로부터 포스트백이라는 거를 받는 게 가장 핵심적인 거고 많은 다수의 트래킹 툴과 연동이 되어 있는 매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매체는 최적화라는 걸 할 능력이 있구나. 그런 데이터를 받았을 때 내 ROI를 향상시킬 수 있는 뭔가의
기술을 준비하고 있구나 혹은 가지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어요. 다른 질문 자분들도 다뭐 동의하시는 것 같고요. 매체 어떤 매체가 좀 연동되어 있는지 좀 궁금하신 뭐 그런 질문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거는 뭐 이후에 나중에 이제 나중에 연동된 매체 리스트 같은 게 있으니까 그때 좀 문의를 받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또 다른 질문 네. 그냥 목소리를 말씀드릴게요.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매체 입장에서 최적화 능력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요. 매체에서 할 수 있는 액션이 어떤 게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하나는 중복 제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중복 제거에 대한 기준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매체는 좀 평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 기준이 좀 궁금합니다. 질문 다시 한번 그러니까 첫 번째는 네. 아까 매체 입장에서 최적화 능력이라고 표현해 주셨고 네네. 매체가 최적화 능력이라 하면 어떤 우리가 액션을 하면 되는지에 대한 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알트가 있으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중복 제거를 하는 기준이 좀 궁금합니다. 가령 뭐 최종 클릭 기준인 건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앞선 질문 좀 비슷한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이게 지금 매체랑 연동했을 때 뭔가 최적화할 수 있는 기능을 뭔가 지금 트래킹 솔루션에서 네. 저 DHB요. DMC는 예. 하시는데요. 글쎄요, 저도 이게 매체 쪽에 뭔가 최적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것이 있다면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처음에 우리 문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적화라는 것은 이제 매체에서 고민을 해서 최적화해야 되는 건데 최적화의 기준이 뭐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분명히 우리 매체에 들어온 유저인데 이미 우리 서비스 내에서 레벨 5를 달성했어. 그런데 그 유저한테 지금 무료 다운로드라는 문구가 나가면 최적화가 안 되어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광고주는 혹시라도 그 유저가 그 배너를 눌렀을 때 CPC 과금이다 했을 때 광고주는 비용을 지불해야 되니까 잘못된 지불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최적화가 안 된 거죠. 그러면 최적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차피 이 중간에서 third party tracking이라는 건 이 중간에서 광고주를 대신해서 모두한 데이터를 측정하고 또 광고주가 필요시, 매체가 필요시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공유하면 그 받은 데이터를 트래킹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매체에서 우리 유저가 있는데 이 유저가 액션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모르는 거잖아요. 3일 전에 그냥 유저가 스스로 앱스토어 가서 서비스를 다운로드 받았으면 우리 매체에서 일어난 액션이 아니기 때문에 매체는 아직 다운로드가 안 됐다고 판단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third-party tracking 툴을 통해서 그러한 정보를 받으면 우리 매체가 아닌 다른 데에서 유저가 이미 설치를 했구나. 따라서 이 유저한테는 무료 다운로드 문구가 아닌 그 다음에 액션을 유도할 수 있는 광고가 나가야겠다라는 게 최적화죠. 그럼 광고주 입장에서는 그러한 광고의 낭비를 피할 수가 있고요. 그게 CPM이건 CPC건 어떤 액션이건 피할 수 있고 광고주 입장에서는 좋은 효율이 나오는 매체를 계속 선택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최적화 관련해서 약간 보충을 드리면 포스트백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클릭 시점에 어떤 유니크한 값을 매체가 앱스플라이어에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매체가 앱 설치를 발생시켰다라고 앱스플라이어가 알려줄 때 그 값을 그냥 돌려줘요. 그 값은 예를 들어서 이 매체가 카울리가 만 번의 클릭을 발생시켰어요. 그 다음에 인스톨이 1000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카울리 입장에서 최적화를 하려면 이 1번부터 10,000번까지의 클릭 중에 37번 클릭 인스톨, 3408번째 클릭 인스톨, 이렇게 해서 1000개의 클릭이 이 10,000개 중에 누구였는지를 알아야지 이거를 반나절로도 쪼개고 앱별로도 쪼개고 카테고리로도 쪼개면서 낮에 보냈더니 인스톨이 엄청 안 나오는구나, 낮에는 광고를 안 해야겠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이걸 자동으로 하든 수동으로 하든
그런 판단을 하고 걷어내는 세그먼트가 생기면 그게 최적화예요. 그래서 광고주 입장에서도 더 인사이트를 갖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SNS 매체인데 남녀를 보내줄 수 있다. 그러면 보내는 거예요. 엑스플라이어에 이렇게 파라미터 값으로 남녀를 클릭 일어날 때마다 보내요. 그러면 광고주는 나중에 엑스플라이어에서 그 매체를 풍으로 퍼포먼스를 보는 게 아니라 남자는 CPI가 3달러인데 여자는 2달러네? 남자는 끄고 여자는 계속 돌려야겠다. 혹은 여자는 2달러인데 LTV가 5달러니까 여자를 나는 비딩을 더 높여서라도 트래픽을 더 많이 가져와야겠다 라는 생각을 광고주가 할 수 있고 통으로 판단되는 바람에 어떤 특정 세그먼트가 전체 지표를 망가뜨려서 우리 매체가 다음번 미디어 플랜에는 아예 빠져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서드파티로 보내주는 게 요즘 추세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 해결됐습니다. 두 번째 중복 제거. 중복 제거 기준. 중복 제거 기준은 저는 엑스플라이어니까 엑스플라이어만 말씀드릴게요. 100% 모든 매체에 대해서 레퍼럴을 사용해서 어트리뷰션을 할 경우는 굉장히 클리어해요. 레퍼럴이라는 것은 내가 구글 플레이로 넘어갈 때 나는 어느 소재, 어느 매체 찍고 넘어온 거야 라는 거를 가지고 넘어가서 그때 다운로드를 누르고 앱을 설치했으면 앱을 실행할 때 그걸 기억했다가 알죠. 그래서 동일한 매체, 동일한 기기에서 카울리도 클릭이 일어났고 페이스북도 일어났고 인모비도 일어났다라고 해도 앱 실행 일어난 이후에 레퍼러가 오는 걸 보면 클릭 셋 중에 실제 인스톨이 언제 일어나는지를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레퍼러는 중복 제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문제는 레퍼러를 쓸 수 없는 경우 유실이 될 수도 있고 엑스플라이어 같은 경우는 구글 플레이에 대해서는 이 파란 책자 받으신 분들은 이제 뭐 어떤 그 방법들이 있는지 보실 텐데 애드버타이징 ID 매치와 레퍼러 두 가지밖에 사용을 안 해요. 근데 애드버타이징 ID가 매칭은 됐다. 인스톨이 일어난 어떤 아이디가 있고 클릭이 일어난 아이디가 있어요. 근데 선후 관계가 있겠죠. 엑스플라이어의 중복 제거 기준은 라스트 클릭이에요. 모든 매체에 대해서 그 매체가 클릭을 발생시키고 나서 다른 매체가 또 클릭을 발생시키고 앱 실행이 일어나면 이 매체에 대해서는 인스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페이스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페이스북으로부터 클릭이 언제 발생했어 라는 클릭 타임스탬프를 받기 때문에 모든 매체로부터 타임스탬프를 받기 때문에 라스트 클릭 모델을 모든 매체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이 하나의 기준으로 중복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에 대해서는 뭐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뭐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도 라스트 클릭 기준의 실행값 근데 그 실행값은 특정 매체에서 들어온 실행값 플러스 매체에서 들어오지 않은 특정 URL을 거치지 않고 뭐 굳이 얘기를 하면 오가닉으로 뭐 서치해서 들어왔든 아니면 뭐 직접 찾아서 들어왔든 뭐 다른 URL을 받았든 어쨌든 저희 쪽 SDK에 한 번이라도 신규 실행이 잡힌 그 모든 이용자들은 저희는 전부 다 유니크하게 중복 제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라스트 클릭으로 다 잡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페이스북만 저희는 이제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스북 자체에서 이제 클릭을 해서 라스트 클릭이 일어났는데도 중간에서 이제 클레임을 걸게 됐을 때는 이제 페이스북에 크레딧을 주게 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뭐 기술적인 얘기 잘 들어서 네, 여기까지. 그럼 제가 한두 개 정도만 질문을 더 받고 싶거든요. 네. 예. 말씀 주세요.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분석을 하기보다는 리포팅, 그러니까 마케팅이 주업이다 보니까 주업이 이제 분석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분석보다는 보고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은데 더군다나 이제 글로벌 툴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불편한의 글로벌 툴이 GA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 마케터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잘 숙련되게 잘 툴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뭔가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 처음에 질문드린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이 뭔가 트래킹 솔루션 너무 좀 어렵다라는 게 아직 있으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좀 지원해 주시는지 오늘 오신 분들한테 사이싱 뭐 이렇게 해드리겠다 뭐 이런 것도 좋고요. 예, 뭐 말씀 주시죠. 이번에는 네, 김인성 대표님. 네, 뭐 교육 얼마든지 해드리고요. 네, 제가 직접 가서 또 같이 해드립니다. 말씀만 주시면 교육 얼마든지 해드리고 대신 이제 뭐 이거의 사용법 운영 정도를 이제 마스터 하시는 거야. 뭐 기능적인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이제 마케터에게 가장 많이 조금 뭐 다른 말씀일 수도 있지만 드리고 싶어서 드린 건데 마케터가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아까 처음에 질문 주셨던 것처럼 어떠한 매체가 어떠한 광고 테크닉이 뭐 어떠한 대가 좋은 성과를 내느냐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주세요. 그래서 술 먹었을 때 솔직히 말해달라 어디 매체가 좋냐.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 저는 지금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죠. 어떠한 매체가 효율성이 높은지. 그래서 제가 그만두고 제가 마케터가 돼서 이 서비스를 했을 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서비스의 종류마다 아니면 광고 문구마다 이미지마다 그때마다 좋은 결과가 오는 매체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매체가 좋다 해서 우르르 몰려서 좋은 결과를 낸 적을 본 적도 없고요. 또 그런 경우 있잖아요. A라는 매체가 되게 좋아요. 여기가 광고가 다 한대요. 다 한다는 뜻은 비딩가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이 다 하니까 또 대부분 타겟팅이 나이 60세 타겟팅 하지 않을 거잖아요. 20살에서 뭐 35세까지 타겟팅하면 다 그렇게 타겟팅 할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렇게 매체에 몰려서 비딩가가 높아지고 똑같은 타겟팅을 가졌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올까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트래킹 툴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보시고 그때마다 그때 문구마다 그때 이미지마다 실시간으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너무 많은 매체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실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이제 만약 효율이 좋다고 한다면 사실 대부분 사용하고 계시는 게 이제 페이스북이 거의 다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복불복일 수도 있지만 대다수가 이제 그러니까 캠페인을 돌렸을 때도 긍정적인 캠페인을 돌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안 그런 데가 더 많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개를 하나씩 효율 추정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제 교육 같은 경우에는 사실 테크니컬한 점에 있어서는 GA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제일 먼저 이제 GA부터 이제 공부하시는 것도 되게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GA를 통해서도 사실 뭐 섹션 타임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로그 분석을 통해서 이제 이벤트 안에서도 이제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GA에서 왜 이런 서드파티 툴에 옮겨오냐면 사실 거기 안에서도 이제 제한된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이제 앱과 웹에서 좀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 GA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웹에 조금 더 특화된 이제 툴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저희 같은 쪽은 이제 웹도 물론 되지만 이제 앱에 조금 더 특화된 툴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먼저 봤을 때 제일 편한 것부터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온갖 배우려고 하면은 사실 누구든 잡아서 아니면은 저희 쪽 아무나 잡아서 가르쳐 주세요 하시면 사실 안 가르쳐 주실 분들 아무도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연락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일은 자주 보시는 데이터를 더 편하게 쉽게 빠르게 보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같고 제가 마케터 분들한테 이것도 너무나 그 기초적인 거긴 한데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엑셀 피봇부터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로 데이터를 받아서 내가 쓸 수 있는 데이터가 뭐가 있는지도 파악을 다 하셔야 돼요. 수동적으로 그냥 툴들이 뭐를 먼저 보여주더라, 뭐는 아직 개발이 안 됐다더라, 이거를 따라가시기보다는 서드파티 툴들이 더해주는 데이터는 없어요. 모든 데이터는 우리 앱에서 온 것과 내가 돈 주고 사용한 매체에서 온 데이터를 거기에 넣어놓은 것 뿐이에요. 그 데이터들 가장 나한테 맞는 방법으로 쓰는 거는,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앱을 가지고 있는 마케터죠. 그리고 최대한 자유롭게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로 데이터 받아서, 만약에 내 컴퓨터가 10만 라인 엑셀 파일을 띄우기가 그 사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업그레이드를 하시고 엑셀을 받아서 피봇을 돌리는 걸로 시작을 하시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 툴 저 툴이 다르게 생겼는데 이거 적응했다가 또 회사 바뀌면 또 저 툴 봐야 되고 이런 상황보다는 데이터를 아예 직접 몸으로 부딪히시는 게 더 스케일러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뭐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셔서 뭐 짧게 말씀드리면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를 이제 좀 보시죠 그러고 이제 찾아뵈면 저희 뭘 써야 될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저 이렇게 약간 벙치죠. 저를 그러면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네, 방금 말씀하신 내부 데이터도 하나의 카드예요. 내부 데이터, GA, 그 다음에 콘서버, 튠, 엑스플라이어 쫙 한 번은 스터디하는 과정 분명히 필요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쫙 카드를 늘어놓고 이제 행렬 그리셔서 어디에는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없고 나한테 있는 건 이거고 근데 여기서 제공해주는 건 뭐고 우리가 절대 못하는 건 이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허리를 날리든 DB를 뽑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카드를 만드신 다음에 그냥 제일 적합한 툴을 하나 싹 선택을 하시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할 거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많은 분들 만나고 서치를 하시고 혹은 직접 불러서 뭔가 당신들 뭐가 가능하고 뭐가 불가능합니까? 라고 직접 여쭤보시고 이런 과정들이 선행되어야만 나중에 이제 그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환비용 없이 하나의 툴들은 좀 회사에 핏하게 오랫동안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냥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거의 5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 지금 말씀하시면서 못다 하신 이야기나 아니면 퍼포먼스 마케팅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네, 마지막 코멘트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문희철 지사님부터. 제가 페북은 페북 툴을 쓰고 다른 매체는 다른 툴을 쓰는 행위를 삼가 주십시오. 네, 더 많이 복잡해질 겁니다. 더 많이 기술은 발전할 거고 더 빠르게 기술은 또 내가 스터디한 것보다 더 많이 앞서갈 거고요.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좀 겁내하지 마시고 한국에도 이제 너무나 좋은 해외 툴들 그리고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고 또 찾아봐 주시고 가서 안내해달라고 너무나 좀 겁내하지 마시고 네, 그렇게 잘 우리나라도 해외만큼 잘 디벨롭이 되는 에드테크 쪽에서 좀 많이 발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으면 네, 같이 열심히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이러이러한 서비스가 있다는 거 배우신 게 이미 뭐 거의 반 이상 배우신 거고요. 또 향후에 이제 뭐 프로그래매틱 해가지고 다 마케팅도 자동으로 되는 세상에 보니까 그거 쓰시면 돼요. 다만 돈을 내야 된다는 게 단점이죠. 그러니까 돈을 안 내려면 내가 이제 해야 되는 거고 자동화 마케팅 시스템 프로그래밍이 나오면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저희 툴이 비싸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또 더 기쁜 걸 하려면 더 많이 돈을 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뭐 겁내하시면
그렇지 말고요. 이제 기능적인 부분을 떠나서 관심을 갖고 하시다 보면 적합한 툴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퍼포먼스 마케팅이나 트래킹 솔루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거 행사 이후에도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등록 데스크에 저희 모비데이지 회사 소개서를 포함해가지고 각종 회사 소개서가 많이 남아있거든요. 가시는 길에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